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9페이지에 소매재고조사법. 자, 이 소매재고조사법은 매출 총이익률법을 응용한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기말 재고 조사를 해야 되죠. 결산 때는. 그래야 결산 때 우리는 뭘 구합니까? 이렇게 상품 계정을 그려서 자, 기초가 10만 원이고 자, 당기 매입액이 9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기말을 재고 조사를 합니다. 창고에 가서.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30. 그러면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는 자, 이게 70이겠다.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구하면 예,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백화점이나 자, 대형 마트에서는 뭐 홈플러스라든지 자, 이마트 같은 데서는 결산 때 재고 조사를 하려면 문을 닫아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영업을 안 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 영업을 안 하고 재고 조사를 한다면 그에 따르는 손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도 얘네들을 구할 방법, 요게 바로 우리 매출 총이익률법이죠. 왜요? 매출액을 알면 자, 우리 보세요. 자,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사옵니다. 물건을 사오면은 바코드에다가 매입액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왼쪽 거는 그대로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가 나오게 되느냐? 매출액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매출액이 얼마다 이게 찍히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구할 수 있어요? 매출액분의 원가율. 이래 가지고 뭐를 구합니까? 매출 총이익률을 여기서 구하는 거죠. 원가율, 이익률. 그러면 여기다가 매가로, 여기는 원가고 여기는 원가고 여기는 매가. 그래서 매가에 의한 요거를 구하게 되면 매출액을 구하게 되면 반대로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 우리 원가에 대한 이익률을 할 때는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지만 1, 2지만 매출 총이익률법에서는 매가분의 이렇게 구해야죠. 자, 그래서 우선 매출 총이익률법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주 쉬워요, 원리가. 자, 어떻게 하느냐? 우선 자, 이렇게 먼저 구하십니다. 자, 우선 이 매가, 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기초 플러스 매입, 그 다음에 기초 플러스 매입. 자,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기초에 얼마에 사왔느냐? 10만 원에 사왔고 당기의 매입액을 9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얼마에 붙일 거냐, 얼마에 판매할 거냐, 매가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에 대한 뭐를 쓰느냐, 매가를 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 원가에다가 이 25% 이익을 붙인다.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초는 12만 5천 원이 되겠고, 자, 매입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우리가 90만 원에 사왔으니까 95%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매입액은 11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이 총 금액은 얼마가 돼요? 112만 5천 원 분의 자, 12만 5천 원 더하면 얘가 125만 원이고 얘는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뭘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원가율이 나오겠죠. 그럼 원가율은 몇 프로가 돼요? 100만 원 나누기. 자, 100만 원 나누기 125만 원 하면은 자, 80%가 우리 회사의 원가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율이 나오면, 그러니까 1번. 자, 무조건 원가율을 구하는데, 자, 기초 플러스 매가에 의한 기초 플러스 매입액분의 원가에 의한 기초 플러스 매입액을 더하면, 그러면 여기서 원가율이 나오게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버리면, 자,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매입이에요. 그러면은
원가에 의한 기초는 얼마냐? 10만 원. 그 다음에 원가에 의한 매입액은 90만 원. 그럼 우리는 물건을 사자마자 자, 바코드를 입힙니다. 얘는 12만 5천 원으로. 자, 90만 원이면 얼마가 돼요? 112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코드를 입혀서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요 매출원가와 기말이 나오는데, 자, 뭘 구하게 되느냐? 매가. 그러니까 요 앞에가 원가. 자, 여기는 매가. 그러면 여기도 원가, 매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매출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자, 요게 매출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말은 얼마가 되죠? 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선 자, 사원가, 원가, 사원가, 원가 그거에다가 우리가 붙이고 싶은 이익률을 붙여요. 자, 이익을 붙여서 이렇게 정해주면 자, 요걸 가지고 우리 회사의 원가율은 80%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당해연도에 얼마를 매출했는지 우리 물건을 팔잖아요. 우리 백화점에서. 자, 물건을 팔게 되면은 누구예요? 판매원이 여기다가 딱 바코드 되면은 매출액이 딱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100만 원이 떴어요. 그러면은 매가에 의한 기말은 25만 원이니까 요거에 대한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원가율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합니다. 그럼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는 얼마가 되겠어요? 자,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자, 요거 기초 플러스 매입액에서 자, 기초 플러스 매입액에서 자, 뭘 빼요? 매출액을 빼는 거죠.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빼게 되면 얘가 이제 25만 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25만 원이 나오면 자, 이제 세 번째는 요거 2번 곱하기 그 다음에 1번을 하게 되면 요게 원가의 기말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얼마예요? 25만 원. 자, 25만 원에 80%. 자, 80% 하면은 8, 26, 8, 5, 40, 20만 원이 요 놈이 나오게 돼요, 이게. 자, 요 놈이 20만 원 나오면 자, 요게 둘이 100만 원이니까 이번에 원가는 8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결론, 매출 총이익률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세 가지 순서에 의해서 답을 찾는다. 자, 1번은 뭐예요? 원가율. 자, 원가율은 어떻게 구해요? 매가분의 원가. 그래서 원가율을 먼저 구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거죠. 그럼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는 기초에다가 매가에 의한 기초에다가 매가에 의한 매입액에서 뭘 빼면 된다? 매출액을 빼야죠.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에다가 원가율을 80% 곱해버리면 자, 여기서 역으로 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문제든지 요 3단계로 거쳐서 우리가 구하면 되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원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 요건 평균법이에요. 평균법은 기초의 물건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걸 섞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가율을 구할 때는 기초 플러스 매입분의 기초 플러스 매입이 되고요. 만약에 선입선출법이래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기초의 물건을 먼저 팔고 단기에 매입한 거를 팔겠다. 따라서 남아있는 기말 재고액은 기초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우리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대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기말은 단기에 매입 중에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원가율을 구할 때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면은 요 기초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매입액분의 매입, 요거 매가에 의한 매입액분의 원가에 의한 매입액, 요걸 더해주면은 원가율이 나옵니다. 여기는 112만 5천 원분의 여기 매입은 90 이렇게 되겠죠.
요게 선입선출법. 자, 다시 평균법은 기초 플러스 매입. 기초 플러스 매입.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 무시.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 백화점에서는요, 자,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이 물건이 잘 팔릴 때는 걔들은 슬그머니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가격을 내리죠. 예를 들어서 뭐 횟집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 같은데 회 사러 갈 때는 언제 가야 돼요? 거의 끝날 때 가야죠. 그러면 그날 안 팔리는 것들은 그냥 한 50%씩 싸게 팔아요, 그냥 막. 그래서 꼬리표를, 가격표를 붙여놨다가 가격표를 낮춰버리죠. 그걸 인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인상 인하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원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온 원가와, 자, 인상 인하는 매가와 영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상 인하가 있을 때는 여기다가 인상은 더해주고 인하는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하면 돼요. 자, 기초 플러스 매입 플러스 인상 마이너스 인하. 위에는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원가율을 구할 때 인상분이나 인하분이 있을 때에는 그것도 고려해서 구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 자, 이제, 자, 평균법이면 기초 플러스 매입. 자, 매가에 의한, 다시 원가에 의한 기초 플러스 매입, 매가에 의한 기초 플러스 매입. 그 다음에 인상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인하 있으면 빼고 없으면 말고.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일 때는 기초 무시. 기초 무시. 매입분의 매입이죠. 인상 플러스 인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저가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가법이라고 나올 때는, 자, 원가율을 구할 때 뭐만 무시하느냐? 요 인하만 무시하면 저가법이에요. 자, 저가법일 때는 인하 무시.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원가율을 구하는 1번만 틀려요. 2번, 3번은 어떤 경우든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159페이지. 백화점과 같이 소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재고자산은, 소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종류가 다양해서 모든 기말 재고자산의 원가를 실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따라서 소매재고법은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매가로 표시된 기말 재고액에다가 원가율을 곱해서 기말 재고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자, 흔히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 KIFRS에서는, 자, 매가 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업종은 이를 허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과. 자, 161로 가세요. 자, 우선 어떤 경우든 우리는 요 순서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원가와 매가가 나와 있고, 원가, 매가. 자, 그 다음에는 기초의 원가는 1,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가는 2,000원이다. 그 다음에 매입액은 6,400원에 그 다음에 8,000원이다. 자, 그 다음에는 매출액. 자, 매출액은 모른다. 기말도 모른다. 그 다음에는 6,000원에 4,000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자, 다음은 주식회사 대안의 단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다.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에 따르는 매출원가는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제일 먼저 원가율을 구한다 그랬죠?
자, 원가율의 산정은 자, 지금 평균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가 매가, 위가 원가. 그러면 기초 플러스 매입. 자, 매가에 의한 기초 플러스 매입. 자, 이 문제에는 인상 인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가율이 나오겠죠? 자, 해봅니다. 매가의 기초는 2,000원, 매가에 의한 매입액은 8,000원, 원가에 의한 기초는 1,800원, 원가에 의한 매입액은 6,400원. 그러면 얘가 10,000원. 자, 얘는 얼마예요? 8,200원. 그러므로 원가율은 82% 이렇게 나오겠죠? 자, 8,200원을 10,000원으로 나눠주면 82%가 원가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하라.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말은 자, 이거예요. 밑에 거. 자, 매가에 의한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서 매출액을 빼면 요게 매가에 의한 기말이죠. 그럼 요게 2,000원 플러스 매입액 8,000원에서 얼마에 매출했어요? 6,000원 매출했네요.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4,000원 여기 나오죠. 자, 그러면 3번. 자, 이제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2번 곱하기 1번. 그러면 4,000원 곱하기 1번 82%. 자, 82%. 그러면은 4,000원에서 82%를 곱하면 그러면 3,280원이 자, 여기 기말이에요. 이게 원가에 의한 기말이 3,280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요거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죠. 자, 얼마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자, 요거를 우리가 하던 대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상품 계정 그려서 기초하고 매입. 그러면은 매출 원가와 기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1,800원이고, 여기 6,400원이에요. 자, 여기는 볼 필요도 없죠? 자, 그러면은, 자, 매출 원가는 얼마냐? 요게 6,000원에 4,000원이잖아요. 그럼 요게 얼마 나왔어요? 지금 3,280원이 나왔으니까, 요거 두 개에서 얘를 빼면은 매출 원가가 나오겠네. 6,400원 플러스 1,800원에서 3,280원. 그러면 4,920원이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다.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평균법에 의한 소매재고조사법에 따르는 매출 원가. 자, 이렇게 구하면 4,92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요 세 개만 잘 주의. 대신에 평균법일 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문제가 만약에 선입선출법이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면은 여기서 기초만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가율이 어떻게 돼요? 6,400원 나누기 8,000원이니까 이때는 원가율이 80%가 되겠죠. 그 대신에 이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할 때는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매출에서 요 4,000원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원가에 의한 기말은 요 4,000원에다가 80% 곱하는 거죠. 그러면 482, 32. 얘는 아까 평균법에서는 82%지만 선입선출법이면은 80%가 돼서 얘가 3,200원. 요게 원가에 의한 기말이 된다. 그러니까 평균이냐 선입이냐 요것만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저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가법에서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인하분만 무시. 딴 거는 다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자, 쭉 뒤로 가셔서 자, 교재 174페이지에 17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자, 우선 주식회사 합격은 원가 기준 소매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있고 원가의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있다.
자,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한 기말 재고자산 원가와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은 요거 다시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하면은 요 얘기예요. 자, 문제 나온 대로 기록을 해보면, 자, 기초가 원가 나와 있고 판매가 나왔네요. 원가와 매가. 자, 먼저 기초는 1200원, 그 다음에 14,900원. 자, 매가에 의한 기초는 3,000원에 19,900원. 3,000원에 19,900원. 자, 그 다음에 매출액이 나와 있네요. 자, 매출액은 2만원. 자, 그 다음에 인상. 자, 인상은 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우리가 판매할 가격에다가 270원을 인상. 그 다음에 뭐예요? 인상 취소. 자, 가격을 올렸다가 안 팔리니까 도로 내리는 거죠. 50원. 자, 그 다음에는 인하. 자, 가격을 180원 내렸다가 자, 다시 인하 취소. 자, 얼마를 취소했느냐? 60원 취소.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자,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아까 이런 소매재고조사법이 나오면 3단계. 자, 1단계가 뭐예요? 원가율 구해라. 자, 원가율은요, 매가분의 원가인데 기초 플러스 매입액이고, 원가는 매가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하고, 자, 여기서 인상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인하를 빼라. 그러면 여기서 원가율이 나온다 이랬어요. 그리고 주의할 게 평균법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공식이에요. 평균법. 그 대신에 선입선출법일 때는 요 기초분만 무시하는 거다. 끝이에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써볼까요? 기초가 원가는 1200원에 14,900원이고 여기는 3,000원에 19,900원이고 그 다음에 인상은요, 이거 퉁치세요. 270원 올렸다가 50원 취소하면 220원만 인상. 자, 인하 180원을 내렸다가 60원을 취소하면 결국 120원만 인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원가율을 구할 건데 이 문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가의 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면 아까 요 원가율 구할 때 기초 무시. 그러면은 요게 얼마가 될까요? 요것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9,900원 플러스 220원 마이너스 120원 하면 얘가 2만원이고, 자, 매입액은 14,900원이죠. 그러면 14,900원을 2만원으로 나누시면은 74.5%, 0.745 이게 원가율이에요. 74.5%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말은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만원이면 얘 더해줘야 돼요. 이거는 자, 평균법, 선입선출법, 저가법 이런 거 다 무시. 똑같아요. 어느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평균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저가법이냐 요거 따지는 거는 1번 원가율 구할 때만 따져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안 따진다.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말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3,000원에 2만원을 더해야죠. 자, 기초 플러스, 자, 기초가 3,000원 플러스 단기 매입액은 2만원. 여기서 뭘 빼라고 그랬습니까? 매출액을 빼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매출액은 얼마 나왔어요? 2만원.
자, 매출액을 2만 원 빼면 3천 원이 매가에 의한 기말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1번 곱하기 2번 곱하기 1번 그랬으니까 3,000원 곱하기 원가율 얼마예요? 0.745를 곱해야죠. 그러면 3,000원 곱하기 0.745 하면은 2,235원이 요 2,235원이 매가에 의한 기말 원가에 의한 기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요거예요, 지금. 자, 뭐야?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 원가를 가지고 상품 계정 1번 그리면 되죠. 자, 상품 계정 1번. 그러면 기초는 1,200원. 자, 매입액은 14,900원. 근데 지금 기말이 2,235. 그럼 요게 이제 매출원가죠, 요게. 1,200원 플러스 14,900원. 다시 1,200원에다가 14,900을 더해서 2,235를 빼면 자, 매출원가는 13865.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은 4번 2235에 자, 13865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만약에 이 문제가 평균법으로 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요 얘도 해줘야죠. 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2번. 자, 지금 이건 선입선출이에요. 자, 얘가 만약에 평균법이다. 그러면 이제 1번이 어떻게 되나요? 1번이. 자, 기초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3,000원 플러스 자, 뒤에는 2만 원이 되겠네. 간단하게. 그럼 위에는 1,200원 플러스 14,900원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원가율은 얼마가 될까요? 자, 원가율은 요게 23,000원이고 여기가 16,100원이니까 자, 16,100원 나누기 23,000원을 하면 70%가 돼요. 자, 원가율이 70%, 평균법이면. 그러면 매가에 의한 기말은 똑같죠? 3,000원. 자, 그러면 3번 3,000원 곱하기 70%. 그러면 원가에 의한 기말은 2,1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100원이 되니까 자, 얘가 2,100원이 됨으로써 자,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요? 14,900원에서 1,200원을 더한 다음 2,100원을 빼면은 14,000원이 요게 요 노란 색깔이 뭐예요? 이게 평균법이죠. 평균법. 자, 평균법은 이렇게 되고 이 하얀 거는 요거는 이제 이동평균법이잖아요, 요거. 아, 이게 선입선출이죠. 선입선출. 자,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가법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저가법은 인하만 무시해라 이 말이에요. 인하만. 자, 인하만 무시하는 방법. 자, 얘를 무시하고 계산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자, 요게 저가법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저가법까지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한번 해보면 되는 거고. 자, 요거 한번 17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면 되고요. 제가 심화에 가서는 저가법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뭐 평균법도 해보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 우리 심화에서만 하면 되고요. 우리 기초 이론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요 정도밖에 문제가 안 나와요. 진짜 어렵게 나온다면 그건 우리 심화에서 하시면 돼요. 자, 개념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냐? 자, 162페이지에 자, 수량 부족과 저가평가. 자, 이거 왕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단골 문제로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와드리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오징어를 취급하는 이런 회사예요. 자, 기초에 6마리가 있었고 하나에 1,000원씩. 그래서 이제 6,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기에 94마리를 사왔어요. 자, 1,000원에. 그러면은 이제 94,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자, 90마리를 판매했어요. 뭐 얼마에 팔았느냐 따지지 말고. 그러면 남아있는 기말은 10마리가 남아야죠. 그러면 10마리는 하나에 1,000원씩이니까 기말 재고는 10,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창고에 가서 실지 재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씨, 어떤 인간이 먹었는지 하여튼 지금 남아있는 실지 기말이, 이거는 장부상의 기말이에요. 장부상으로는 10마리가 남아있어야 맞는데 실지의 기말은 8마리밖에 없더라 이 소리죠. 자, 7마리로 할까요 그러면 7마리면은 1,000원씩 해서 7,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3,000원이라는 자산이 없어졌네요. 요 3,000원을 우리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이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3마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이 7마리가 한 마리의 가격이 1,000원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자, 이때는 그 회복할 수 없는 순실현 가치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냐? 900원이래, 900원. 1,000원짜리가 900원이다. 그러면 요 900원을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요 900원을, 자, 요게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요 900원을 순실현 가치라고 하는데, 자, 이때 순실현 가치는 자,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 요거를 우리는 순실현 가치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오징어를 1,200원에 판매할 수 있겠다. 그런데 판매 비용이 300원이 들었대요. 그러면은 900원이죠? 요게 순실현 가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예상되는 판매 가격이 1,200원인데 예상 판매 비용이 100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1,100원이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기가 사온 원가보다 더 올라가네요. 이때는 이거 무시하라. 요거를 우리는 저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말의 재고 자산의 평가는 순실현 가치로 한다. 자, 이때 순실현 가치란 예상되는 판매 금액에서 예상되는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인데, 만약에 그 금액이 사온 가격보다 더 높다면 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이익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평가 이익이라는 아예 자체가 없고,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로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량이 없어지는 것은 감모손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7963, 그러면 여기서 700원이 없어지죠. 요 700원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먼저 정상적이냐 이상적이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 없어진 것이, 재고자산이 없어진 게 정상적이래요. 그럼 뭐예요? 재고자산이 없어지는 게 정상적인 게 뭡니까? 아예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를 해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상이고,
야, 그게 왜 없어지냐? 왜 없어졌어? 말도 안 돼. 하면은 그거는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간모 손실은 없어지지 않아야 될 놈이 없어진 거고, 정상적인 간모 손실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징어는 이거는 없어졌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이상적이다. 자, 그러면 정상적 간모는 대략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주유소입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는 자, 우리 그 주유기가 있고 주유기 밑에 저장 탱크가 있잖아요. 기름이. 그래서 이 장부 재고에는 500리터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체크해 보니까 450리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50리터이 없어졌죠? 자, 이거 정상이냐 이상이냐? 자, 간단하게 평가해 볼까요? 아무리 숙달된 주유원이 주유를 해도 한 차 주유할 때 두세 방울 흘릴 수 있죠. 그러면은 오늘 100대를 주유했으면 300방울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그거 엄청나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또는 휘발유 같은 거는 증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는 정상 간모다 이 소리예요. 근데 누가 빼돌린 거지, 밑에다가 파이프를 패가지고 빼돌려서 없어졌다면 그런 거는 이상 간모죠. 아, 이건 뭐 여러분들 뭘 신경 써요? 시험의 문제에서는 정상적 간모, 이상적 간모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원래 또 KIFRS에서는 또 그런 세부 규정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실무에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정상 간모, 이상 간모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에 나오면 대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간모 손실이 정상적이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손실액을 매출원가에 플러스하고요. 자, 이상적 발생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재고자산의 간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자, 재고자산 간모 손실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재고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평가 손실은 이거는 정상적, 이상적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매출원가에 플러스합니다. 매출원가에 플러스. 자, 그럼 이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 기초는 자, 매입 상품, 기말은 상품 매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는 6,000원. 자, 그 다음에 기말은 얼마예요? 10,000원. 자, 기말이 10,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자, 우리 3분법에서 자, 상품 계정 그리면 기초가 10,000원. 기초가 6,000원이네. 자, 기초가 6,000원. 그 다음에 기말이 지금 얼마예요? 10,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노래.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박치기 하면은 차변에 매입 6,000원, 상품 6,000원. 그럼 이제 여기 매입 계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매입한 게, 자, 얼마 매입했어요? 94,000원을 매입했는데, 자, 매입 계정 차변에, 자, 상품이 얼마 와요? 6,000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기초 플러스 매입액이 되고, 그 다음에 기말.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기말도 매입으로 뽀뽀뽀. 그럼 박치기.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매입. 그럼 여기에 상품 10,000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뺀 거, 요게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는 어디로 갑니까? 손익으로 가죠. 그러면 요게 10,000원에서 10만원에서 10,000원 빼면은 90,0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얼마가 없어졌느냐? 7,000원의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품이 얼마? 7,000원. 맞나요? 자, 3,000원이 없어졌죠? 자, 원래 10,000원인데 7,000원이 실직이 말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3,000원은, 만약에 50%는 정상적 간모, 50%가 아니라 2마리는 정상적이고 1마리가 이상적이라고 할게요. 2마리, 1마리. 그러면 2,000원은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1마리는 비정상적이야.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매출원가로 가야죠. 자, 매출원가로는 2,000원이 가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비정상이니까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700원의 가격이 떨어졌네요. 자, 이때 얘는 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무조건 매출원가로 가라 그랬죠. 그럼 매출원가로 700원이 가고, 자, 이때 중요한 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요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시, 자,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에서 직접 없애버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요거를 만들어 준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감모손실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재고자산이 다시 살아날 리 없어. 그러니까 직접 차감. 그 다음에 얘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상품을 직접 죽이지 말고 재고자산에 차감하는 항목으로 평가충당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은 어디 표현되느냐? 재무상태표에다가, 자, 재무상태표에다가 여기가 상품이 얼마예요? 지금 7,000원이었죠 여기? 자, 7,000원인데 여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얼마 생겼어요? 700원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되는 형식으로 표시해서 여기는 6,300원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해라. 그래서 요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재고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요게 바로 평가손실. 자, 요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자, 우리 한번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한번 하고,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재고자산이 없어져서 생기는 손실을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한다. 이때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냐 이상적 발생이냐에 따라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로, 이상적일 때는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되, 자, 어떻게 해요? 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간접법으로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에서 직접 없어지지만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에서 마이너스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 된다. 자,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감모손 평가손 잘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10분간 쉬겠습니다.